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내면의 저항 다루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알아차림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서와 집중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고요. 자신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첫 번째 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다. 자, 평소에 명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감각을 충분히 깨우고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축입니다. 집중, 의도적 집중과 비의도적 집중 상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비의도적 집중 상태는 우리의 주의가 감정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감정의 반응에 의해서 내 주의가 감정에 묶여 있고 우리가 의도한 방향대로 의도한 바대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B라고 하는 상태는 비의도적 집중 상태는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 그리고 A라는 상태는 자신의 의도한 방향대로 자신의 의도한 바대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네 가지의 상태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아랫부분 비의도적 집중 상태, 욕망과 저항 이 아랫부분에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 이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 감정이 되겠습니다. 분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불안과 걱정, 절망과 좌절감, 또 시기심과 질투심, 어떤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감정의 큰 줄기는요, 사실은 그 안에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감정들이 표출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데 다양한 어떤 부정적 감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에너지가 소진되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하는 감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감정입니다.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죠? 조건화된 감정들, 정서적 기억들, 그죠? 내면화라든가 어릴 때 느꼈던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기억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어떤 두려움들.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시간에도 배우죠. 조건반사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반응 중에서 무조건반사와 조건반사가 있다. 이 조건반사라고 하는 뭡니까? 중추신경이 이제 되뇌가 되는데요. 이 조건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겪어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정서적인 기억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들로프의 개 실험 있죠. 종을 치면은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그렇게 조건화된 기억, 무의식에 있는 즉 부정적 감정들이 만들어진 기억들을 우리가 다뤄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저항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에는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지만 반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무언가를 갖고 싶지만 그것을 놓치게 될까봐 걱정되는 어떤 불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양가 감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가 있을 때요, 이 저항이라는 감정, 즉 이것이 내적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공에 대한 목표가 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장애물들을 우리가 보고서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정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측면, 두 번째는 에너지의 측면입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감정 안에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떠한 상상도 있고 어떠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통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올라오게 됐죠. 또 다른 측면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두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의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빙산의 그림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서 감정이 올라오죠. 감정 안에는요, 이 감정 구심점에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과 동일시되고 몸이 반응하게 되면서 말과 행동이 그저 그 감정을 표출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에 의한 행동 내지는 어떤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정화할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서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감정의 구심점에 있는 신념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이 감정을 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념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 감정 안에 있는 어떠한 신념, 그 감정의 생각들을 올라오게 하는 구심점에 있는 신념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치 컴퓨터 안에 어떤 프로그램 명령어와 같은 겁니다. 네. 명령어를 찾아냈을 때 이 프로그램이 다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념을 발견하고 바꾸는 작업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정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너지 차원입니다. 감정은 생각인 동시에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볼 수는 없지만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감정 안에 있는 신념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에너지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 감정의 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흡수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상은 감각을 깨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다른 말로는 그것과 온전히 함께 있기 또는 경험하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있는 내적인 어떠한 그 감정이라는 에너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즉 내적 장애물을 만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감정 안에는 생각의 측면과 에너지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감정 안에는요. 무수한 생각들이 이제 감정에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구심점에는 그 생각들, 그 상들을 만드는 신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신념을 인식했을 때 이 감정을 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느낄 때 이 감정을 정화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알아차린 생각들을 통해서 이 감정 안에 있는 신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